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안방까지 친절하게 배달해드리는 종목획 서비스의 강동석입니다. 이번은 1월이 시작되는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특히 미국 쪽에 체크해야 될 이슈들이 많은데요. 29일과 30일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예정돼 있고 또 30일에는 미국의 4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튿날인 31일은 시카고 PMI 지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이번 주는 1월 한 달 마무리할 국내외 이슈들이 많습니다. 체크 꼼꼼하게 하셔서 1월 한 달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종목 퀵 서비스는 시황부터 먼저 봐드릴게요.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으로 출발해서 나흘 연속 하락하면서 지수는 194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금융투자와 투신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들이 사주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1,600억 원 넘게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지수는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나흘 연속 하락하면서 140만 원 선이 깨졌고요. 현대차는 19만 원대, 기아차는 4만 8천 원대에서 나란히 52주 신저가입니다. 은행 금융주 위주가 상승인 반면에 전기전자와 운송업종들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종목퀵 서비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종목퀵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이고 전화는 02-3153-2610번 열려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LG U 플러스 TV를 통해서도 종목퀵 서비스 함께 하실 수 있는 건 여전히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퀵 서비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동부증권 목동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종목퀵 서비스에는 특별한 룰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보다 빠른 종목 상담을 위해서 100초의 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별점제 시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종목 상담 받으신 후에 전문가의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 앞으로 무료 문자 통해서 별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별점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별점 왕을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퀵 서비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들고 계신지요? SM이요. SM이요? 예. SM을 얼마큼 들고 계세요? 44,700원에 40%요. 44,700원에 30%, 40%요? 40%요. 40%요? 예, 예. 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요거가 한 열흘 넘었나 그렇게 됐을 거예요. 열흘 넘으셨구나. 오늘 장에서 3% 좀 빠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SM을 좀 매수하셨나요? 먼저 번이 그걸 한번 사갖고서 네. 조금 이득을 봤어요. 네. 봤다가 또 다시 좀 쭉 올라갔다 다시 빠지길래 네. 샀더니 이렇게 엄청나게 빠지네요. 좀 저점인 줄 아시고 좀 사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얼마 정도 생각하셨어요? 단기적으로다 한 47,000원 내지 8,000원 정도 봤는데. 네, 한 10% 정도의 수익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먼저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예. 네, 함께 보시면 보유 의견이 다수입니다. 우선은 들고 가자는 이렇게 말씀이신데요. 정태근 팀장님. 네. SM 44,700원의 비중이 40%인데요. 좀 오늘 장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일단 SM 좀 볼 건데, 제가 그 화면 좀 보시면서 SM 보기 전에 락앤락이라는 종목을 좀 먼저 좀 볼게요. 그리고 나서 본 다음에 제가 왜 그 종목을 보는지를 SM과 연결시켜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좀 같이 볼 건데요. 자, 락앤락이라는 종목이 이전에 2011년 제가 8월달에 한번 볼 건데요. 그때부터 한번 좀 차트를 좀 같이 보게 된다면은, 자, 락앤락 같은 경우 상당히 잘 갔었습니다. 이전까지 잘 갔었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기 작년 8월달, 2011년 8월달, 8월 12일에 주가 큰 폭으로 한번 꺾였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실적이 안 나온 것은 아닌데 시장 기관들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고, 그리고 유상증자 얘기 나오면서 주가 크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반등 시도가 나왔었지만은, 이후에 반등 시도가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꺾이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작년 8월 달이죠. 작년 8월 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한번 더 꺾여버렸습니다. 이때 당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안 나온 건 아니지만 기관들 예상치에 못 미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충격받아 버렸어요. 자, 작년 8월 달 요 그림만 지금 화면을 지금 같이 보고 계신데, 작년 8월 달입니다. 작년 8월 달 요 그림을 잘 보신 다음에, 그리고 뭐 때문에 꺾였는지를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거 기억을 하시면서 SM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SM 볼게요. 자, SM이 지금 주가가 작년 10월 달 상당히 크게 꺾여 버렸어요.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실적 얘기 나왔죠. 이때 당시에 실적이 이 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회사에서 발표한 걸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나쁘지가 않았었고요. 이때 당시에 117억 정도. 근데 기관에서 예상했던 부분은 300억 정도라는 거예요. 자, 락앤락이는 방금 락앤락 작년 8월달 그림하고 지금 현재 SM 작년 11월달 그림 공통점이 있는데 실적 때문에 크게 주가가 미끌려 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락앤락이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밀려버렸죠. 반등 신호가 지금 SM처럼 얕은 반등 신호가 나오긴 했지만 그대로 쭉 밀려버렸어요. 그리고 SM도 잘 보세요. SM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쭉 밀려버리고 난 다음에 반등 신호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밀려버렸다는 겁니다. 자, 지금 락앤락이 지금 현재 기관들이 깎아내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 영업이익이 200억 전에서 더 이상 증가도, 더 이상 하락도 하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장이 정체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자, SM 잘 볼게요. SM도 보시면은 이유가 마찬가지로 깎아내린 이유가 100억 전에서 영업이익이 정체를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락앤락하고 SM하고 공통점이 상당히 많죠, 기자님.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SM이 지금의 100억 전에 영업이익이 200억이란지 300억 전으로 확대가 되지 않는다면은 락앤락처럼 추가적인 주가 약세는 좀 불가피하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지금은 좀 접근할 구간은 아니고 락앤락이 최근에 다시 한번 락앤락처럼 적어도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조금 올라와주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제가 보기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도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한 주봉 차트를 좀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주봉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35,000원 전후까지는 빠졌다가 좀 올라오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격 조정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전문가들 의견을 좀 참고를 하시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실적에 관한 부분들 소녀시대라든지 슈퍼주니어가 동남아 일본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영업이익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기에 좀 매도를 하신 다음에 이후에 한 35,000원 전후까지 빠졌을 때 하방 경색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V자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신 게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그 시간이 얼마 정도? 네, 다시 반등이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네. 일단은 싸이 이후에는 그렇게 그 해외 쪽에서 그런 그 열풍을 좀 일으키겠다는 보기 힘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락앤락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자, 락앤락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좀 그 작년 11월 달 빠지고 난 뒤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비교해 본다면 요것도 한 3개월 이상은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3개월 플러스 마이너스 한 3개월 정도 한번 좀 두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한 봄쯤은 돼야 좀 저점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우선은 좀 매도하시고요. 한번 전략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화 드릴 텐데요. 잘 판단하셔서 또 대응 잘 하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이어서 또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맥스인데요. 매수가 2,950원에 비중이 40%. 전망을 물어보시네요. 박성영 연구원님. 예, 코맥스 같은 경우는 뭐 전망이 좋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재무제표를 조금 보면 코맥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355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100억 가까이를 벌어들이고 있죠. 그리고 매년 이제 매출액은 조금 꾸준한 상황인데 이제 부채 비율을 보면 매년 좀 줄어가는 구조 그리고 유보율은 좀 늘어가는 구조고요. 주당 순이익도 늘어가고 있고 올해부터 작년부터는 배당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 건 명백하다라고 말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봐서 이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고 오늘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조금 꺼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조금 문제라고 한다면 기관이 조금 들어오기가 어려울 만큼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CCTV, 비디오 폰이나 홈 네트워킹을 주력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처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그냥 8배 정도 준다고만 하면 예전 주가였던 이제 3,000원대 정도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하반 경직성이 확실하게 확보가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이고 그게 얼마나 갈지는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물려 있으셔야 되겠다. 그렇지만 펀더멘털도 우승하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워낙 싸기 때문에 일단은 들고 가시면서 3,000원대 이상에서는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맥스 우선은 들고 가시면서 3,000원 이상대 매도하실 수 있다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매수가 33,850원에 30% 다소 높은 가격에 잡으신 것 같은데요. 홀딩을 할까요? 목표까지 제시해 주시죠 하시는데요. 팀장님. 네. 일단 뭐 33,800원의 가격이 고점이 될지 아니면은 저기서 뭐 10%더 수익을 내는 가격이 될지 20% 수익을 내는 가격이 될지는 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거 매수하신 시청자님께서도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아실 겁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한국전력은 실적 발표되면 제가 보기엔 좀 꺾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를 하시면서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실적 발표까지 조금 실적 발표 전에 좀 꺾일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요거 수급 보면 기관들이 거의 미친 듯이 들어옵니다, 지금. 지금 그만큼 시장에서 살 종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전력 쪽으로 상당히 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데, 요 초록색 선이 기관의 수급이에요. 수급인데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죠.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관도 지금 살 종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렇다 보니까 한국전력이 미친 듯이 들어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27,000원부터 35,000원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할 것은 뭐냐면은 고점 신호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걸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LG 디스플레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LG 디스플레이도 27,000원에서 뭐 공교롭게 가격이 좀 비슷하네요. 36,000원까지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자, 잘 보세요. 1차적으로 가격 조정 받고 이제 하면 전고점 돌파하듯이 보였죠. 특히나 여기 11월 26일 날 나온 26일 날 전고점 위에서 출발하고 난 뒤에 밀려버렸죠. 제가 보기에는 그 LG 디스플레이처럼 다 이런 식으로 어떤 고점 신호가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좀 차트를 참고를 하신 다음에, 자, 한국전력도 지금 보이죠. 35,000원에 돌파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돌파를 하면서 36,000원, 37,000원 가격이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LG 디스플레이처럼 만약에 35,000원을 안착해주지 못하고 밑으로 밀려버린다면은 기간 수급 보시면서 좀 빠져나오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한국전력 35,000원에서 좀 빠진다면 기관 수급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SK컴즈인데요. 8,000원 오늘장에서 회복은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매수가가 8,000원에 비중이 10%입니다. 오늘 추가 매수를 문의하시는데요. SK컴즈 같은 경우는 지금이 거의 매수하신 단가신데 차트상 봤을 때는 급등을 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SK컴즈 같은 경우는 SK가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언젠가 한 번쯤 이제 인터넷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어떤 모멘텀, 그게 모바일 쪽이든 기존의 온라인 광고든 모바일 광고든 일본 시장 진출이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급등하는 경우가 벌어지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반대를 할 수가 없지만, 일단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 SK컴즈는 굉장히 비싼 종목인 건 사실입니다. 3,500억 정도 하는데 1년에 50억도 못 벌어들이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최악이었죠. 대부분 원인을 좀 찾아보자고 하면 인터넷 서비스 기반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는 NHN이 그냥 제패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이나 뭐 SK컴즈나 기존에 이제 야후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했죠. 다른 사이트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업종들 수익이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이제 수익원을 조금 창출을 해야 될 텐데 해외 시장 또한 NHN이 선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꼭 매매를 하셔서 이렇게 모멘텀은 있죠. 모멘텀은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약한 애들을 들고 가셔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차트상 봤을 때만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꺾이기 시작을 하면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하방 경직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60배 정도 받고 있는데 너무나 고평가죠. 그래서 인터넷 밸류에이션 20배 정도 받는다고 하면 폭락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과감하게 7,000원 깨질 시에는 매도, 그리고 조금이라도 수익이 났을 시에는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업종 찾아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컴즈는 빠져나오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죠. 오늘장에서 2.5% 하락하면서 140만 원이 깨졌습니다. 138만 1,000원인데요. 이분은 145만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150만 원 이상을 보신 것 같은데요. 비중은 20%시네요. 정태근 팀장님. 네, 사고 난 다음에 빠지니까 걱정 많이 되실 네.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 최근에 그 개인들께서 삼성전자 문의를 상당히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보기엔 상당히 긍정적인 현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삼성전자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전에 70만 원 돌파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쉽지가 않았었는데, 자, 잘 보세요. 1999년도부터 삼성전자가 올라올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반도체였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반도체 때문에 얼마일까요? 가격이 한번 낮게 잡더라도 10만 원 정도 잡을게요. 1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원동력이 분명히 반도체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발생됐습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의해 어떤 수익성이 안 났죠. 그리고 반도체가 더 이상 성장을 멈춰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70만 원 돌파 원활하지 않았죠. 자, 70만 원을 돌파했던 원동력이 뭘까요? 150만 원 가진 원동력이 스마트폰이죠. 자,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건 그거예요. 지금 애플이 지금 현재 아이폰 판매가 좀 부진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뭐 주가가 실적 안 좋으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어쨌든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많이 팔고 있긴 하지만 애플이 아직까지 어쨌든 스마트폰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꺾인다는 건 그만큼 스마트폰 시장이 약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조금 삼성전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말이 좀 길어질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가 빠지는 건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빠지면서 빠진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갖고 계십시오. 갖고 계시고요. 시장이 좀 반등을 주게 된다면은 분명히 삼성전자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겁니다. 그때 가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반등 못 준다면은 그때 가서 파세요. 이거는 136만 원 이탈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갖고 계세요. 시장이 올라가게 된다면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145만 원 전후까지는 시장이 회복이 된다면 14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일단은 조금은 시장이 반등 주면 올라갈 거니까 그때 가서 일단 다시 한번 매도하는 전략, 추가적인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삼성전자 우선은 섣부른 투자 방향을 잡기보다는 우선은 들고 계시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매수가 49,490원에 비중 20%. 이분도 추가 매수를 문의하시는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현재 추가 매수하기 조금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상 봤을 때는 68,400원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지지 여부가 조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상당히 선호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기관 외국인이 좀 매수를 들어와서 바닥권 확인에 대한 신호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일간으로 봤을 때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업종 트렌드로 봤을 때도 모바일 관련된 업종들 대부분 다 좋지가 않습니다. 그중에 이제 위메이드가 대장인데 위메이드도 좋지 않고 조이맥스, 이제 컴투스 그리고 게임빌까지 모두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얘기까지 나오면서 모두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중에 대장이었던 게임빌과 컴투스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반등이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에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가격에 맞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추가 매수가 가능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현재 모바일 시장뿐이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한 번쯤 반등의 기회는 줄 텐데 바닥을 잘 잡아서 기다리시지 않으면 다시 한번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일단은 바닥권 확인 그리고 쌍바닥이나 원형 바닥형 패턴이 나오는 구간을 잡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2012년 상당히 좋았는데 2013년 연초부터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적이 그만큼 좋지가 못한데요. 일단 중반까지 들고 가시면서 조금 중장기로 플레이하시는 게 맞다라고 모바일 게임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저점 확인하는 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이블입니다. 매수가 15,350원에 비중 20%. 경제 민주화 수혜주인가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요.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직접적인 얘기는 나온 건 아니지만 그쪽과 연결시켜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제 민주화 쪽도 있고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네. 그 미래창조과학부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과학기자재주가 좀 뜨고 있는데 그쪽 관련해가지고 정보통신 그쪽 관련해가지고 그 LTE라든지 그 정부 SI라든지 이쪽과 좀 연결시켜 보면은 요 종목도 연관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지금 만약에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121선 이평선이 좀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만약 121선 이평선이 있다면 이렇게 쭉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121평선까지 내려가지 않고 나온 다음에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반등이 좀 지속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잠시 그때 시간 좀 잡아볼 것 같은데 이거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휴비츠 좀 예를 들게요. 자, 휴비츠도 이렇게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가격 조정이 121선 마무리되고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죠. 지금 네이블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제민주화 그런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휴비츠처럼 요 가격권에서 지지를 받고 완만하게 계속해서 올라가주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14,500원 정도 손절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16,500원에서 17,000원 돌파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이어서 문자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쌍방울입니다. 매수가 1,200원에 비중 20%.
3일 연속, 나흘 연속 하락세인데요. 박성일 연구원님. 예, 쌍방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절성을 보고 투자를 하셨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성 자체가 있는 종목은 아니죠. 해외 매출이 20% 미만이고 아직까지는 국내 내수에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MS가 더 이상 늘어날 만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성장성은 별로 없고 겨울철 직전에 조금 상승을 했다가 겨울철에 막상 들어가게 되면 하락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1월 달이죠. 2월, 3월 가면서 이제 봄이 오면 그렇게 춥지 않은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그냥 적정 밸류인 1,0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 중기적으로 들고 가서 한 6월, 7월, 8월 이때까지 가지 않으신다고 하면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위주로 하고 있고 뭐 안정적인 사업 구조 그리고 매출처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판관비가 조금 증가하는 걸 제외한다고 하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손해를 보진 않으실 텐데 주식을 들고서 이제 본전에서 파시려고 주식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오면 그냥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 조금 더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문자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기업 매수가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장에서 0.46% 하락하면서 6,480원인데요. 청태근 팀장님. 네. 이분은 뭐 차트적인 부분을 좀 보고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충분히 그 매수 접근 생각이 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1차적으로 반등 주고 난 다음에 여기서 조정을 받고 그리고 중요한 건 6,600원에서 6,400원 정도 가액권에서 이렇게 아래 꼬리 달면서 덜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충분히 여기서 2차 반등, N자형 반등, 2차 반등, 그러니까 즉 N자형 반등 노리시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반등이 이후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반등이 나온다면 물론 가져가야 되겠지만 반등이 안 나온다면은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펜오션이라는 종목을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펜오션 잘 보시면은 자 1차적으로 반등 주고 난 다음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은데 이걸 제가 왜 보여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1차 반등 주고 나서 가격 조정 나오고 하반경색 나오고 2차 반등 나오죠. 경남기업을 매수하고 난 다음에 펜오션처럼 이런 반등이 나온다면 갖고 갈 수 있지만 이런 반등이 안 나온다면 짧게 끊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펜오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경남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매수 가능하십니다. 가능한데 중요한 건 6,400원 지켜주지 못하게 되면서 못하게 되면서 밀려버린다면 일단 빠르게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결론 또 반복이 되고 있는데 매수 가능. 하지만 6,400원의 손절 라인을 빠르게 짧게 형성하시고 대응하시라. 이렇게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저기 3호 개발이에요. 3호 개발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궁금한데요. 그게 지금 아유, 한숨 쉬시니까. 네. 반토막이랑 났죠. 아, 그러셨어요. 예. 4,000원대 매수하셨나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그때 4,900 얼마 때인가. 네.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몇 년 되셨어요? 네, 비중은요? 약 한 30%. 30% 정도. 손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요. 어떤 예, 점이 예. 가장 궁금하세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 지금 장기적으로 들고 왔는데요. 네. 그걸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서 네. 딴 거 물갈아 타야 할 것인가, 네. 그냥 더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손실이 크니까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네. 계속 이제 방송만 보다가 지금 한번 오늘 연결했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볼게요. 네네. 네. 함께 보시면 보유 의견을 포함해서 우선은 들고 있자 반등 시 매도하자는 의견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박성윤 연구원님, 4,900원의 비중이 30% 들고 계신 지는 오래되셨는데요. 어떻게 좀 대응하면 손실을 그나마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예, 3호 개발을 팔기는 팔아야죠. 계속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반등을 하나 안 하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추세를 조금 잃으면서 호황에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조금 이용해서 비중을 줄이시던가 파셔야 될 텐데 지금 마침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중소건설사에 대한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도 조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조금이라도 활성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나와서 중소형 건설사들이 한 번쯤 시세적으로 탄력을 받는 시기가 온다고 하면 그때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일단은 매도를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갈 만큼 왔습니다. 이미 뭐 빠질 만큼 빠졌고 사모개발 사실은 관급공사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나 수주 관련해서 그렇게 큰 타격은 없습니다. 근데 예전과 같이 좋은 가격에 수주를 할 수는 없겠죠. 경쟁이 워낙 관도급 공사도 심하게 붙기 때문에 옛날에 뭐 20% 정도 마진 남기고 했다고 하면 요새는 뭐 5%, 4% 이렇게밖에 못 남기다 보니까 매출이 줄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영업이익이 거의 급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향후에도 사실은 관급공사를 했기 때문에 매출이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텐데요. 일단은 돈을 버는 구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날 때까지 한 번쯤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안에 건설주는 시세가 한번 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고 주가 포트도 기관에서 많이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학이나 철강처럼 한 번쯤 드라마틱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때를 조금 노려서 지금 보셨을 때는 직전 저점이었던 2,500원, 600원 요때를 뚫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2,500~600원대에서 한번 뚫지 못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한 반쯤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3,300원대까지 온다고 하면 여기서 과감하게 모두 정리를 하시는 게 건설주를 갖고 있는 현명한 대처 방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당장은 매도하기보다는 상반기에 건설주가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네. 2,600원 뚫는 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때 네. 한번 또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조금이나마 수익을 좀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화를 드릴게요. 예. 네, 힘내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또 건설주 들고 계셔서 마음이 무거우신 것 같은데요. 다음 종목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온 종목인데요. OCI 머티리얼즈입니다. 매수가가 46,650원에 비중이 10%인데요. 종합적인 진단을 문의하시네요. 네. 바로 좀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죄송한데 경남기업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조금만 하고 바로 좀 봐드릴게요. 그 차트 좀 바로 좀 연결 좀 부탁드립니다. 경남기업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KPM 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잘 보세요. 1차 반등 주고 나서 이 종목도 1차적으로 조정받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아래 꼬리 달면서 지지받는 흐름 나왔죠. 지지받는 흐름 나왔는데 뒤위에 이렇게 미끌려 버렸습니다. 좀 전에 경남기업 의뢰하신 분도 요걸 조심하시는 겁니다. 페노션처럼 이렇게 아래 꼬리 달게 되면서 반등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KPM 테크처럼 반등이 안 나오게 미끌려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6,400원 짧은 손절가를 제시해 드렸으니까 그거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 자,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경남기업이 나오네.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그 특수가스 제조하는 업체죠. 그렇다면은 요거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여기서 반도체 반도체 어떤 생산 라인 증설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이것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희망적인 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화면 좀 같이 보시면은 자, 상반기 때 그 삼성전자에서 시스템 반도체 라인 증설 얘기 있거든요. 미국 오스틴 공장이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국내 화성 공장 시스템 반도체 라인 증설 현재 예정이 돼 있고 중국 시안의 낸드 플래시 공장 신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국내 청주 공장의 메모리 반도체 라인 증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올해 이렇게 그 라인 증설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증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증설로 이어졌을 때 반도체 OCI 머티리얼즈라든지 반도체 관련 장비 업체들이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그렇게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그 설비 계획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렸죠. 거기에 실행이 됐을 때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주가가 지금 현재 46,000원에 사시고 난 다음에 많이 빠졌는데 지금 일단은 요걸 기다리세요. 일단 적어도 32,000원 가격대를 더 빠지더라도 32,000원 가격대를 빠지지 않기를 좀 고대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32,000원 정도 가격이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인지 그리고 하이닉스에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분명히 주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일단은 막연한 어떤 설비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설비 증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또 이어서 문자 빨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닉입니다. 매수가가 37,030원의 비중이 20%인데요. 박승훈 연구원님.
예, 제닉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바닥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매도를 하셔야 될 이유는 없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건 일단은 화장품 업종에서 대표적으로 에이블 CNC와 코스맥스, 한국콜마 등을 볼 수가 있는데 에이블 CNC도 현재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죠.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 성장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충분한 실적 가시성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만큼 오른 거 대비해서는 이제 실적이 찍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직전 저점이었던 이제 6만 원대 초반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인 제닉도 일단 당분간은 먼저 빠졌지만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닉은 일단은 유통 채널이 괜찮습니다. 일단 중국 쪽으로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마스크팩 상품이죠. 마스크팩 상품 자체가 언제 유행을 하거나 또 언제 어떤 대박 제품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냥 조금씩 하반 경직성만 확보를 하는 걸 보시면서 들고 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PER 한 18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한 1년에 100억 정도 벌고 있는데 1,800억 정도 시가총액 되는 회사니까 사실은 성장주 치고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부근에서 이제 크게 올라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한번 들고 가시면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한번 보고 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풍산을 매수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도 매수 관심을 문의하셨습니다. 오늘 매수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일단은 뭐 그 앵커님께서 방금 언급을 하셨듯이 네. 실적이 난 부분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동파이프 만들죠. 그래서 뭐 동 가격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전문가분들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풍산은 동 가격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구리 가격을 봐야 됩니다. 동이 구리 60%, 아연 40% 섞어서 만든 게 동 제품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동파이프 수요가 증가한다는 게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리를 들여오고 난 이후에 3개월 정도 시차가 걸리는데 그 재고를 많이 확충을 해놔요. 제품 생산을 위해서. 그래서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재고 가지고 있는 그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동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뭐 중국 뭐 제조업 얘기가 나오면서 풍산 뭐 고려아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매수를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관 수급이 너무나 안 좋거든요. 그래서 240선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하이닉스를 좀 예를 들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240선 이탈하고 난 이후에 아래권에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쌍바닥이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N자형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요런 구간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241선을 이탈했다는 것은 장기 추세가 일시적으로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1선 아래 구간에서 이전처럼 뭐 요런 흐름 있죠. 요렇게 바닥 다지는 흐름 나올 때 그때 가서 한번 접근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굳이 가격대를 한번 짚어보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 한 27,000원까지 한번 일단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27,000원에서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27,000원 가격권에서 요 화면에 좀 표시해 드릴게요. 작년 6월달처럼, 작년 5월달, 6월달처럼 이렇게 바닥 다지는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적어도 하방경성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한 27,000원까지 일단 기다려 보자. 이렇게 먼저 결론을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퀵 서비스 한 2종목 정도 더 봐드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보내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종목 상담 이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세진전자입니다. 매수가 3,061원의 비중이 40%. 보유를 할까요? 이렇게 문의하시는데요. 네, 거의 이제 마이너스 50%대 구간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보유를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동차주와 달리 자동차 부품주들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밸류에이션이 워낙 쌌는데 자동차와 같이 밀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저가 메리트가 조금 발생을 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완성차 업체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부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출처가 현대기아차와 달리는 유럽 쪽 그리고 미국 쪽, 일본 쪽으로 조금 다변화 있기 때문에 일단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고 작년에 워낙 크게 적자를 봤기 때문에 올해 LED 관련 그리고 후방 센서 관련 매출이 조금 더 일어난다고만 보면 흑자로 전환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2,000원대에서 횡보하기
할 거다라는 예상이 가장 일반론적일 것 같고, 여기서 주가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가 조금 반등을 해야 될 텐데 엔화가 추세적으로 조금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사실은 추세라는 건 한번 형상이 되기 시작을 하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엔화의 하락 추세를 조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구간은 올해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올해 말에 이제 현대 기아차에서 신차를 조금 내놓으면서 그때 신차 모멘텀이 조금 발생한다고 보면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관련 부품 업체들도 그때가 일단 매도 기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매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좀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에는 한 2,500원에서 600원 선까지 오면 과감하게 매도를 조금 하시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가 현재 글로벌 시가총액 4위 정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작년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가총액 2위입니다.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현대 기아차가 글로벌 시가총액 1위까지 간다고 하면 더 올라갈 데가 없죠. 무슨 얘기냐고 하면 자동차를 매매하는 게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반등시마다 매도를 해서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 다른 업종 또는 종목에서 찾아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종목 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양입니다. 매수가가 1,230원의 비중이 30%인데요. 정태근 팀장님. 네, 요거는 좀 매도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동양 시멘트, 삼척 그 화력발전소 수주하면서 그런 부분들 수주 들어오고, 그리고 최근에 뭐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많이 튀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올선 아래쪽에 지금 이제 주가가 내려와 버렸죠. 제가 걱정되는 건 제가 걱정되는 패턴은 어떤 거냐면, 지금 미래산업 요 패턴이 좀 걱정이 됩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빠졌죠. 상당히 가파르게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항상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요 아래 꼬리 이거 못 지켜주면 좀 파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20원? 1,520원 요 가격 못 지켜지면은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시작한 구간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상당히 가팔랐기 때문에 또 상당히 가파르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이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격대를 일단 뭐 1,520원, 뭐 여기서 요가 더 빠졌다고 올라가더라도 그거는 이제 본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정도면 많이 먹었구나, 수도 많이 빠졌구나, 이렇게 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지, 다 먹으려고 그러면 분명히 배탈 납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1,52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좀 추가적인 반등을 놓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의뢰를 하시라. 그게 아니라 1,520원이 깨지면서 내려간다면은 그냥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동양까지 실시간 문자 상담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지난주 상담했던 종목들 AS하는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일주 후에가 계속됩니다. 먼저 지난 시간 정태근 팀장의 A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종목은 한진중공업이었습니다. 매수가 9,220원에 비중이 10%. 정태근 팀장님 의견은 매도 의견을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 수주 소식이 들리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5% 급등하면서 9,600원. 매수가 회복하면서 수익권이신데 자세한 한번 정태근 팀장님의 AS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이분께서 혹시 매도를 안 하셨고 들고 계시다면 우연치 않게 혹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매도입니다. 이 한진중공업 같은 네. 경우에 뭐 10억 달러, 11억 달러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환율로 계산해 보면 1조가 넘는 금액이에요. 작년에 한진중공업이 연간 2조 5천억이었거든요, 매출이. 그러면은 작년 절반 정도 수주가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이거 상한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5%밖에 안 뜹니다. 그러면은 이게 일시적으로 반등을 줬다가 다시 한번 미끌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면은 기관 쪽에서 이틀 연속 들어오는데 투시 쪽 수급 너무 약하죠. 만약에 이 정도 가지고 진짜 이 정도 수주 얘기가 나와가지고 정상적이라면 투신 쪽에서 너무나 미친 듯이 들어와야 정상이란 겁니다. 왜? 최근에 살 종목이 없잖아요. 아까 한국전력 봤듯이 살 종목이 없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제가 보기엔 기관 수급 요거 좀 너무 약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SM 보여드릴게요. SM 다시 언급을 해드려서 아까 그분께 좀 죄송한데, 자, 잘 보세요. 갭으로 맞고 난 이후에 지금 보시면 갭으로 맞고 난 이후에 주가 빠지면서 반등 나왔지만은 못 메꾸죠. 못 메고 다시 미끌려 버리죠. 그러니까 실적이란 부분, 그리고 수주라는 이렇게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은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 수주가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주로 인해서 전체적인 조선 업황이 나아졌다고 보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빅3 같은 경우에도 먼저 가야 되겠죠. 한진중공업, 뭐 최근에 STX도 같은 경우 수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진중공업도 오늘 수주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조선 업종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려면 아무래도 빅3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볼 때 요거는 한 10,000원 정도 가격, 혹시나 안 파셨다면은 10,000원 정도 가격을 주게 된다면은 일단 그 부분에서 일단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네. 제가 좀 감기 걸려서 죄송합니다. 매도 의견이 아무래도 예. 우선적이겠죠. 한진중공업 일단, 만약에 들고 계시다면. 예, 갖고 계시다면 한 10,000원 정도 네. 가격권에서 일단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한진중공업은 우선 수익권이시라면 들고 계시다면 매도하셔서 수익 챙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성일 연구원의 지난 A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Y솔이었습니다. 매수가가 13,450원에 비중이 30%. 박성일 연구원의 의견은 목표가 14,500원에서 15,000원대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쉽게도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음에 따라서 나흘 연속 하락하면서 주가는 오늘장에서 12,250원입니다. 시청자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이 종목 어떻게 그대로 들고 계신가요? 글쎄, 뭐, 왜 가지고 그렇게 빠지네요. 네. 어떻게 저희가 박성일 연구원님께 한 번 더 AS 문의 드려볼게요. 예. 잘 들어보세요. 네, 박성일 연구원님. 예, Y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무선 통신 서비스 관련된 소우 필터를 집중적으로 만들고 있는 업체고 실제로 독점적인 기술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밀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직전에 바닥을 닫았죠. 11,000원대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워낙 많이 밀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휴대폰 부품 업체들 대부분 다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어닝은 1분기에 약간 꺾일 수 있겠지만 2분기부터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신제품 관련된 모멘텀이 남아있고 갤럭시4가 나온다고 하면 이번에 신기술이 대거 탑재가 되면서 교체 수요가 조금 많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직전 주가였던 직전 고점이었던 160만 원 돌파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150만 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무난한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의 영향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Y솔도 그때까지 이제 4월 전에 한 번쯤 모멘텀이 있을 텐데 조금 중기로 보유를 하신다고 하면 매수하신 가격대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뱅가드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상당히 꼬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에 대한 관심은 항상 유의 깊게 조금 보시면서 실제로 전자가 애플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관련 종목들은 모두 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손절가 12,5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손절가는 변함이 없습니까? 지금 손절을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직전에 올렸던 가격대 여기 보면 12,000원에서 12,500원 정도에서 올렸기 때문에 이 가격 회수이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고 Y솔도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죠. IT를 전반적으로 다 끌어올리려면 전자가 조금 움직여줘야 되는데 전자가 현재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130만 원대 초반에서 지지를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지받는 거를 보시면서 Y솔 매도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130만 원을 깨진다고 하면 관련 업종은 과감하게 다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삼성전자의 주가도 함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130만 원이 깨진다면 Y솔도 매도하시는 게 낫다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Y솔까지 AS 해드렸고요. 오늘의 종목 퀵 서비스는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동부증권 목동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가 전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오후 서울 삼청동에서 가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칸막이식 중소기업 지원을 탈피하고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인력난 등을 거론하며 맞춤형 대책을 요구했고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노후 대책을 위해 재형저축이나 퇴직공제 등이 확실하게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 등은 필요한 게 다르기 때문에 지원책도 달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해 아파트 가격이 자꾸 하락해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까지도 전월세를 선호하고 있다며 전월세 수요가 집중되는 비정상적인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연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건설업계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시장과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부 PF대출 사업장에 대해 시공사의 신용, 사업성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준공 후에 대출금을 상환받는 보증부 PF 적격대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설사의 PF 자금 조달 금리는 일반적으로 건설사의 신용 등급에 따라 최하 2%에서 3%포인트, 사업성에 따라 4%에서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국토부는 적격대출 구조를 통해 주택보증이 보증한 PF대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동일한 저리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금융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주택보증은 금융기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상반기 내에 관련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이 지난해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연간 국내 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GDP는 1,103조 4,673억 원으로 2011년 1,081조 5,939억 원에 비해 2% 늘었습니다. 이를 통계청의 추계 인구 5천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실질 GDP는 2,207만 원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315조 원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고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이 104조 원, 금융보험업이 72조 원, 부동산 및 임대업이 69조 원, 공공행정 및 국방이 58조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 실적은 201조 원으로 우리나라 실질 GDP의 18%를 차지해 2011년의 15%에 비해 3%포인트 증가했고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더한 실적은 전체의 2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소비자 심리에 훈풍이 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조사 대상과 항목 등을 개편해 새로 내놓은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2를 기록해 전달의 99보다 3포인트 올랐습니다. CSI가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소비자 심리가 긍정적임을 뜻하고 100을 밑돌면 비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새 편제하의 CSI는 지난해 9월 99에서 10월 100, 11월 100, 12월 99로 기준선과 같거나 소폭 밑돌아 개편 전 수치보다 다소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중국과 함께 국내 일부 경제 지표가 호전세를 보이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데다 조사 대상 가구와 기준선이 바뀐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가계 수입 전망 CSI도 같은 기간 97에서 101로 4포인트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 이 시간 종목객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문자와 전화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문자, 전화 기다릴게요. 코스피 지수는 1935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505선. 오늘 환율 변동폭이 큽니다. 1,080원까지 단숨에 회복했습니다. 투자 계획 잘 세우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28일 종목객 서비스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